안녕하십니까. 기술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데모 강의에서는 변압기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변압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건 몰드 변압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입 변압기죠. 이건 상당히 큰 용량의 유입 변압기입니다. 이런 변압기가 그 내부에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닫고요. 그림과 같은 이상 변압기에 이 변압기 이겁니다. 이런 이상 변압기. 그런데 이상 변압기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 이상 변압기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변압기란 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 저항이 제로입니다. 저항이 없어요. 모든 코일에도 다 저항이 있는데 그걸 없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에는 철선이 있는데 철선에는 히스테리시스선과 와리선이 있죠. 근데 그것도 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또 루솔 자석이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철심에 자기 포화도 없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부에 축적하거나 또는 손실이 전혀 없는 변압기를 우리는 이상 변압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변압기를 현실적으로는 만들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이상 변압기를 가정해서 변압기 이론을 논할 때 또 어떤 회로망을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등가 회로를 해석할 때 등에 사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가정입니다. 이거 이제 닫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 변압기 1차에 V1 equal V1M sin 오메가 T라는 전압을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V1M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요건 순수치로 표시한 거죠. 물론 V1M은 그때 가야 되는 전압의 최대치입니다. 이때 코일에는 여자 전류 I0 리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압이 V1M sin 오메가 T니까 그걸 제또한으로 나눴는데 그럼 여기서 그냥 sin 오메가 T가 되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이 변압기 임피던스에서 Z 그걸 R 플러스 JX인데 지금 이상 변압기에서 R 이퀄 제로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건 요 X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코일이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죠. 요 X가. 유도성 리액턴스에 전압이 걸려서 전류가 흐를 때는 그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마이너스 90도 뒤지게 되죠. 요 90도를 레디안 단위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 임피던스는 1차 임피던스니까 요 리액턴스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도 1차 리액턴스니까 X1이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V1M이라고 하는 최대치를 V1이라고 하는 실효치를 쓰고 그 대신 그 앞에 루트 1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랬는데 X1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이죠. 오메가 L1. 유도성 리액턴스 X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L 리콜 2파이 FL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L1분의 루트 2부연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암페아 이런 여자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전류가 이 코일에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여자 전류가 흐르면 철심 중에는 자속 파이가 생기게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계를 형성하고 그 자계에 의해서 자석이 생기게 되죠. 그 자석이 철심을 이렇게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이렇게 순환하는 자석은 그 자체가 요 1차 코일하고 지금 쇠교를 하고 있습니다. 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코일의 역기 전력이 유기가 돼요. 그래서 이 자석과 코일이 쇠교해서 역기 전력 E1 equal 마이너스 N1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전압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E1 equal 마이너스 N1 DT분의 D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데이의 전자이도 법칙이죠. 파라데이의 전자이도 법칙. 그런데 그것이 뭐하고 같으냐면 앞에서 가해진 전압 V1M sin 오메가 T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기 전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압이 1차 코일의 유기가 돼요. 그러면 요 부분만 생각하면은 요 마이너스는 양쪽에서 없을 수가 있죠. 양쪽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N1 DT분의 D파이 이코로 V1M sin 오메가 T가 됩니다. 조금 올리고요. 요 식에서 자석 파이는 자 DT를 여기 갖다 곱해주면은 DT가 요리 왔고
그 다음에 양변을 n1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d파이만 남고 d파이 equal n1분의 요걸 n1으로 나눠주니까 n1분의 v1m sin 오메가 t dt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d파이 미소 자속이죠. 그걸 갖다가 전체 자속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 시간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 equal 요 n1분의 v1m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적분교 밖으로 빼놔도 되고 실제로 적분해야 될 것은 sin 오메가 t dt 뿐입니다. 그것을 적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n1분의 v1m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자, 여기서 결과적으로 잘 보면은 여기서 n1분의 v1m, n1분의 v1m이라는 건 원래 이쪽에서 그냥 넘어온 거고 sin 오메가 t dt를 적분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시간 t에 관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분을 할 때는 뭘 미분하면 sin 오메가 t가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자 dt 코사인 t를 한번 미분해 보죠. 먼저 요건 미분기호죠. 근데 요거는 간단하게 가로하고 코사인 t 하고 점을 하나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 점 찍은 게 1차 미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t가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면 지금 여기서 알면 되는 거죠. 코사인 t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사인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해 보죠.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까지는 이 위에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t만 있는 게 아니라 오메가 t라고 돼 있을 때는 요 오메가 t를 다시 한번 t에 관해서 미분해서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오메가 t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만 남죠? 그래서 그 오메가를 앞에 곱해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라고 하는 거야 상수니까 앞에 그냥 써줘도 돼요. 그건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이 오메가분의 1. 그 뒤에다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해야 되는데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고 요 오메가고 약분되면 뭐만 남아요? 사인 오메가 t밖에 안 남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했더니 사인 오메가 t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인 오메가 t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오메가 t를 시간 t에 관해서 적분을 했더니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또 다시 쓰게 되면은 오메가 n1분의 v1m은 여기 그대로 왔고 근데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번엔 또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꿔 써놨네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고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에서 사인 x 마이너스 y 리코 사인 x 코사인 y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y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여기에서 x 리콜 오메가 t, y 리콜 2분의 파이라고 놓고 요 위에 식을 적용하면은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리콜 sin 오메가 t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sin 2분의 파이라는 식이 됩니다. 여기서 코사인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0이니까 90도에서 0이니까 이 항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1이죠. 그래서 남는 거는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리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바꿔 써놓은 것입니다. 이건 닫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 오메가 n1분의 v1m을 여기서 지금 파이m 자속의 최대치로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메가 n1분의 v1m 이코르 파이m 즉 오메가 n1분의 v1m 이코르 파이m이라는 결과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자속의 차원을 가지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의 전제도 법칙은
역기전력 E 이퀄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이퀄 마이너스 L dt분의 di죠. 여기에서 요것만 따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거기서 양변에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은 N dt분의 d파이 이퀄 L dt분의 di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양변을 시간 t에 관해서 적분하게 되면 요건 지금 다 미분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파이가 될 것이고 요거 적분하면 요거는 i가 될 거예요. 그래서 n 파이 이퀄 li가 된 겁니다. 요 식에서 자석 파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이퀄 n분의 li라고 쓸 수가 있죠. 요 식의 분모 분자에 오메가를 곱해줍니다. 오메가는 여기서 지금 각속도 2파이f 그럼 파이 이퀄 오메가 n분의 오메가 li가 되겠죠. 여기 요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만 갖다 곱해준 거니까 이 식에서 요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도성 리액턴스 X로 바꿔 써놓으면은 파이 이퀄 오메가 n분의 오메가 li에서 요거를 X로 바꿔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 n분의 XI가 됐습니다. 조금 올리고요. 요 XI라는 건 뭐예요? 리액턴스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죠. 그건 전압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XI를 다시 전압으로 바꿔 써놓으면 이렇게 되죠. 파이 이퀄 오메가 n분의 V 이렇게 됩니다. 결국 자석이라고 하는 것은 각속도 곱하기 권의 수분의 전압인데 이런 차원을 가지게 되므로 요 식에서 전압의 최대치 VM을 취하게 되면 요 자속도 파이M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자속 파이M 이퀄 오메가 n분의 VM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닫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메가 n1분의 V1M 이퀄 파이M이 되는데 여기서 n1은 뭐예요? 그 변압기 1차 코일의 권의 수입니다. 변압기를 다시 꺼내놓죠. 여기서 N1 또는 N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압기 1차 코일의 권해수 N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최대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요 V1M을 시료치를 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V1M을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시료치 2완이 되죠. 그리고 요쪽 변은 또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은 루트 2분의 2파이 Fn1 파이 M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여기서 루트 2분의 2파이를 계산을 해보면 그것이 4.44가 나옵니다. 그래서 4.44 FN1 파이엠 볼트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 1차 코일에 유기되는 시료치 역기전력이 됩니다. 근데 이 변압기에는 권해수가 N2인 2차 코일이 또 감겨져 있죠. 여기 2차 코일도 또 있잖아요. N2. 이거. 변압기 2차 코일도 같은 자석 파이와 세교함으로 2차 코일에도 또 역기전력이 유기될 거예요. 여기서 또 E2라고 하는 역기전력이 유기된단 말이죠. 그래서 E2, 리콜, 루트 2분의 2파이, FN, 이번엔 요거고 다른 거는 권해수만 N2가 됐다는 겁니다. 파이M. 그래서 그거는 4.44 FN2 파이M 볼트가 돼요. 이런 역기전력이 유기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E2분의 2완을 해보면은, E2분의 2완은, 즉, E2분의 2완, 즉, 이거분의 이걸 해보면 되죠. 그래서 해보니까, 4.44, 4.4, FF, 파이엠 다 약분되고 남는 건 N2분의 M1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A라고 놓고 그걸 변압비 또는 권수비라고 합니다. 요 A를. 요 전압을 가지고 따지면 그건 변압비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요 권해수를 가지고 따지면 그건 권수비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변압기 입력과 출력은 같아야 하므로 그랬는데 좀 올리고요. 여기서 왜 입력과 출력이 같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일단 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수도관. 물이 흘러가는 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관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쪽은 입구는 크고 출구는 좀 작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또 좀 굵었다 가늘어졌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물은 이거 비압축성 유체로 봅니다. 비압축성 유체. 이제 우리가 물이나 공기 같은 걸 다 유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물은 비압축성 유체, 즉 압축을 할 수 없는 물질이란 말입니다. 공기 같으면 압축이 돼요. 공기는 쉽게 압축이 되는데 물은 압축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간 물은 그 순간에 요 출구로 다 나가야 합니다. 중간에 새 나가는 데가 없다면. 그래서 이때 유량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물이 흘러가는 양, 유량, 이코로 그 단면적에다가 요 단면적, 물이 흘러가는 단면적, 거기다가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곱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쪽의 경우에는 단면적 A1 곱하기 V1이 되는 거죠. A1, V1. 또 이쪽 출구에서도 유량은 A2, V2가 되겠죠. A2, V2.
그런데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유체가 물이 아니고 공기였다면 여기를 막아놓고 이쪽을 이렇게 막아놓고 여기서 공기를 강한 압력으로 밀어 넣어도 조금은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이 압축이 되면서 체적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물의 경우는 그것이 비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물은 항상 매 순간 나가야 합니다. 즉 들어가는 물의 양 이코로 나가는 물의 양, 즉 A1, V1 이코로 A2, V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번엔 변압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입력되는 전력은 P1 이콜 V1 곱하기 I1입니다. V1, I1. 그리고 출력되는 전력은 P2 이콜로 V2, I2가 되겠죠. V2, I2.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상 변압기이기 때문에 철선도 없고, 즉 히스테리시스선이나 와리선도 없고, 또는 동선도 없고,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이 들어간 전력이 어디로 새어나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리고 전력은 물이 아까 비압축성 유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변압기 안에 전력이 저장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들어간 전력은 매 순간 2차측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P1 이코로 P2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V1, I1 이코로 V2, I2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력은 출력과 같아야 하므로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닫고요. 같아야 되니까 V1, I1 이코로 V2, I2가 돼야 돼요. 근데 요 식의 양변을 V1으로 나눠주게 되면 왼쪽은 V1이 없어지고 I1만 남을 것이고, I1 이코로 V1분의 V2 오른쪽을 이제 V1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I2가 되겠죠. 요 식을 또다시 요 양변을 I2로 나눠주게 되면 왼쪽 항은 I2분의 I1 이코로 요쪽은 이거 없어지니까 V1분의 V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는 2분의 2완이라고 한 거는 여기서 역기전력 2분의 2완 요걸 기준으로 쓴 것이고, 여기서는 지금 V1분의 V2 이렇게 한 것은 요 단자전화 V1 V2를 기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나 같은 거고 요거나 같은 거죠. 결국 여기서는 2분의 2완이 A였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V1분의 V2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1.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변류비라고 말을 합니다. 전류를 변환시키는 비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